자, 안녕하십니까. 이슈민의 주식뉴스공장 주간 핫 이슈 업종 종목 청정리 세 번째 방송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까지 올려드렸는데 나중에 제가 댓글을 봤습니다. 팟빵이 아니라 다른 쪽에서 기사 부분들을 봤는데 대부분 아마 접근을 못하셨을 것 같은 생각도 들면서 앞으로도 근데 기회는 많습니다. 거기에 너무 우기소침하지 마시고 제가 방송 통해 가지고 좋은 이슈라든지 향후의 어떤 방향성, 그다음 업황별 또 종목 정리 부분들을 진행할 테니까 잘 들으시면서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지 않을까. 댓글에 그 5G로 수익 많이 내셨다고 댓글을 달려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익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는 얘기 드리면서 댓글에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시는 거 아니면 그 팟빵의 공지사항 보시면 여러분들이 댓글 다실 수 있죠. 저까지는 안 되고 혹시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 가는 부분 있으면 댓글 올려주시면 제가 좋은 내용 있으면 그 부분 취합해 가지고 다는 못 해드리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투자 아이디어가 될 수 있겠다는 내용들이 있으면 제가 별도 서치라든지 그 다음에 조사 부분들 해가지고 더 이렇게 브리핑 부분도 종합정리 시간에서 또 코멘트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쪽 통해서 많이 올려주시면 좋겠고요. 수익 내신 분 축하드리고 자, 세 번째 방송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방송 제목은 그걸로 잡아봤어요. 보여야지만 믿죠. 안 보이면 잘 안 믿죠. 그래서 이 부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뭔가 규제가 풀리고 있고 아직 거기에 실체는 없어요. 명확하게 얘기 드리지만 시장에서 또 일반 종목군들도 마찬가지고 이 큰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보이지 않았으니까 유형자산에 투자를 할 것이냐 무형자산에 투자를 할 것인가 이것은 어느 선택을 자기가 해야 돼요. 저는 멀티플레이어가 되기를 원하지만 그게 안 될 경우에 하나 일단은 기준을 잡아야 됩니다. 유형자산, 자산이 실물이 가지고 있는 것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실적이죠. 실적 베이스 부분을 깔아놓고 거길 기반으로 주가는 낮은데 밸류상으로 높은 종목군을 투자하는 게 보이는 실제로 가지고 있는 유형자산에 투자를 하는 것으로 무형자산 같은 경우는 보이지는 않아요. 뭐 영어권이라든 이런 부분들 물론 대략적인 가치 부분들 판단할 수 있지만 보이지는 않는 거죠. 지금 시장도 그런 흐름 부분들을 보시면 돼요. 삼성전자가 플런트라는 스타트업을 인수를 하면서 제가 주간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신라젠이라는 종목 잠시 후에 이제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긴 하겠지만은 스톡옵션 물론 이제 제가 중간에 그 기사 부분들 보고 그대로 지금 온 거기 때문에 아직 그리고 그분들이 스톡옵션을 행사를 안 했기 때문에 이 금액이 명확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때 나왔던 기사가 1인당 47억 정도 스톡옵션 받을 수 있는 가능성 금방석에 올랐다. 그리고 이제 신라젠 같은 경우는 우리 코스닥의 특례 상장이라는 그런 내용으로 올라왔어요. 자, 그러면 지금 주가가 여러분들 만원대부터 10만원대까지 11만 5천 거의 12만원대까지 올라왔어요. 12배 이상 상승에 하나의 그림을 그려줬어요. 돈이 된다라는. 그리고 삼성전자가 플런트라는 국내 스타트업을 해외 쪽 인수를 했지만 국내 쪽에 AI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플런트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다. 뭔가 시장에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이거 가지고 제가 트럼프 관련된 얘기도 하겠지만 항상 어떤 현상 부분들이 일어나기 전에 뭐 지진도 마찬가지고 또 뭐 태풍단 이런 데 부분도 보이면 그 전에 사전에 살짝 보여주는 현상들이 나오죠. 주식시장도 저는 어느 정도 있다고 봐요. 지금 이렇게 플런트라는 스타트업 인수라든지 신라전에서 정말 오랜만에 보이는 1인당 47억 정도의 스톡옵션의 돈방석 그렇게 된다 하면 이 일반 투자자들 뿐만 아니라 전문 투자자들도 이 시장 자체가 100% 다 성공하지 않겠지만 연예인들도 보면 자기가 다 주연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매달리죠. 그런 꿈을 가지고 그 산업군에 종사를 하는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의 이정표 부분들 우리가 안전히 잡을 수 없는 뜬구름이 아니라 조금씩이라도 잡을 수 있는 그림이 그려질 수 있다는 하나의 이정표 부분들 살짝씩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규제가 지금 풀리고 있고 유동성이 풀리고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지금 전체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지수 3000하고 종합주도 코스닥 900포인트 변동성이 하나도 없어요. 단지 여러분들한테 선물 없이 동시 많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번 주에
네 번째나 다섯째 방송에서 얘기 드렸지만 주간에 제가 주도주가 바뀌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대형주 라인 부분들은 경기 민감주, 성장 관련된 IT나 이쪽 섹터 부분도 매도하고 그 다음에 경기 민감주 쪽 산업이 진짜 2차 상승, 3차 상승 나왔을 때 본질적인 상승을 이루어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종목군으로 수급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돈의 움직임 부분들은 정말 더 빠릅니다. 빠르게 움직이면서 지금은 보이지가 않아요. 지금은 보이지 않는데 향후에 보일 걸 빠른 투자자들은 먼저 선전 부분들 하고 있고 이 신라전의 스톡옵션이라든지 삼성전자의 스타트업 인수 이런 내용들이 지금 규제가 풀리고 고속도로가 넓어지게 되면 좀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겠죠.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제가 방송 잘 귀 기울이신 분 중에 그런 얘기를 제가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11월 초 정도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이렇게 유동성 부분이 많았을 때 신규 상장주에서 의외로 대박군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죠. 저도 물론 거기에 대해서 예전에 제가 신규 상장주를 정말 좋아했다가 한 3년 정도 거의 잘 안 봤어요. 그러다 지나보다 보니까 펄어비스라는 종목 어떻게 보면 신규 상장주로 신고가 파동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중대박이 났죠. 신라젠도 보면 물론 예전에 상장 부분 됐지만 신라전도 속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걸 투자하실 수 있을까? 실질적으로 보여지는 유형자산의 내용 부분들 보면 이걸 투자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퀘스천을 들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면 신라젠 같은 경우에 지금 한 3년 정도 상장이 좀 됐습니다. 상장이 좀 됐는데 3년 동안 매출이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석 달 만에 거의 뭐 몇대 만원대부터 12만원대까지 올라갔으니까 10만원대 중반까지 올라왔으니까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신라젠 2006년도에 설립됐는데 여기서 보시면 포인트는 뭐냐면 제가 이제 그 바이오 쪽에서 보면 1세대 항암제가 있고 2세대 항암제가 있고 3세대 있는데 이거는 3세대다. 3세대가 중요하다. 표적 항암제가 2세대예요. 표적 항암제가 2세대인데 3세대 항암제는 꿈이죠. 근데 2014년도에서 2016년도까지 신라젠은 누적 매출이 168억 정도 나왔는데 손실이 400억이에요. 올 3분기까지도 영업 손실이 200억이에요. 근데 주가는 10배 이상 올라버렸어. 뭘로? 2013년도에 이 신라젠 같은 경우는 네이처, 메디스 표지에 논문 실려가지고 화제가 됐는데 왜 화제가 됐냐면 1세대가 화학항암제인데 2세대가 표적항암제인데 여기는 3세대 항암제이기 때문에. 근데 핵심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그때 논문에 이런 상품을 내겠다고 하는 팩400이라는 상품이 있는데 아직까지 출시가 안 됐어요. 매출이 없어요. 근데 이 시판까지 언제 될지 몰라. 뭐 최소한 2, 3년 정도 더 걸리지 않을까. 임상하고 연구개발 비용에 수백억이 소요되지 않을까. 근데 주가는 10배 이상이 올라왔어.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요? 유형자산으로 설명할 겁니까? 무형자산으로 설명할 겁니까? 유형자산 설명이 안 되죠. 유형자산으로 설명하는 사람들은 이건 투자하면 안 되는 거고 투자하면 미친 거 아니야? 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은 나중에는 또 다시 여러분들 유형자산에 집중할 때가 옵니다. 분명히 와요. 대형주군이 그 대표적인 성향 케이스이고 어떨 때는 대형주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어떨 때는 코스닥 그 뭡니까 약간 기대감의 투자 어떻게 보면 테마라고 그러죠. 이걸 멀티플 완벽하게 어느 순간 요이 땅에서 바꾸자 이건 안 돼요. 어느 순간 바뀌어 있기 때문에 이걸 바로바로 간파한다면 이건 신의 경지 부분으로 들어가겠죠. 하지만 양쪽 다 시장 자체가 어느 순간에 약간씩 구분되는 경향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대형주 라인은 상당히 유형자산 쪽이 실물적인 실질적인 실적 베이스로 업데이트가 되는 거고 지금 현재 장세는 유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유동성 장세의 미래의 꿈 부분들이 이 자금에 투영이 되면서 주가 상승 부분이 나와요. 팡도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그 미리 보여준 그런 케이스죠. 물론 그 회사들은 실질적인 실적이 좀 나오긴 합니다. 근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신라젠 같은 경우는 매출이 완전 꽝이죠. 꽝인데 10배 이상의 상승 부분들이 나왔고 여기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 회사가 뭘 보여준가요? 기술 특례 상장을 통해 가지고 이 회사가 상장이 됐어요. 상장 요건이 안 되는 실적 등의 상장 요건이 안 되는데 기술력을 인정받으면 상장 가능하죠. 그걸로 인해서 코스닥 상장이 됐고 이번에 주가 부분이 10배 이상 올라가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플런트라는 스타트업 인수 부분도 그 회사가 뭐 실질적인 실적이 나오는 게 아니라 향후 기술을 보면서 자금이 배팅 부분들이 들어간다는 초기 시장인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제2의 기술 특례 상장 제2의 신라젠이 누가 될 것인가
장외 시장에서 기술 특례 상장 추진 기업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5개 정도가 심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이제 내년에도 창투사들도 상장이 되는데 창투사 같은 경우에는 그 돈을 벌어들이는 수익 부분이 뭐냐면 향후에 뭐 30조 정도 작은 벤처가 들어오고 모태펀드도 한 8천억 정도, 연기금도 한 5천억 정도. 그러면 뭐 얼추 잡아도 31조, 32조 정도 자금이 들어와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 자금들이 창투사에 들어와서 벤처로 이제 자금이 이동하는 그런 케이스 부분들인데 거기에 이제 운영자금 일부 수수료를 받는 게 기본 베이스고, 그 다음에 이제 창투사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 주식의 상장 전에 지분을 확보하기 때문에 뭡니까? 상장 차익이 생기죠. 근데 이제 이것은 IPO가 됐을 때 경우고, 삼성전자 플런트 같은 경우에는 M&A를 통해 가지고 투자한 자본이 회수 같은 그런 케이스죠. 근데 제가 바라는 부분들은 이쪽 M&A 쪽 부분들이 이렇게 IPO가 되기 전에도, 물론 IPO도 더 활성화가 될 가능성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전문가용을 플랫폼 부분들이 장외 쪽도 하나 더 열린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뭔가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그런 부분들이고,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 하나 제가 이제 상장 특례 기업들 내용 찾다 보니까 이런 회사가 또 있더라고요. 아마 기억 많이 나실 거예요. 이족보행 로봇.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그 동영상 하나 올려드린 적 있어요.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만든 소프트뱅크가 인수된 로봇 기업이 점프해가지고 뒤로 백덤블링 하는 동영상 올려드린 적 있죠. 이족보행 로봇 휴보 같은 경우에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부자연스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드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산업용 로봇 시장 진출을 위해서 증시를 지금 노크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미래에셋이라든지 대신증권으로 지금 IPO 상장 주관사 부분들 하고, 내년 상반기에 코스닥 상장 부분들을 청구 계획인데, 아마 기술 특례로 하는 상장 방식 유명히 들을 것 같습니다. 카이스트 교수가 최대 주주인데, 예전에 이건 뭡니까? 2015년도인가요? 뭐 재난 관련된 재난 로봇 경영에 대해서 다른 업체들 다 제치고 1위 했죠. 그걸로 아마 뭡니까? 네임밸류가 딱 박혔어요. 그래서 연간 하나에도 2개 정도밖에 로봇을 생산을 못 한답니다. 저도 그건 좀 의외예요. 별로 그렇게 생산 못하면 많이 생산해야죠. 스마트 팩토리가 되고,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에는 그 페페인가요? 페페 가족용 그것도 지금 만들고 있고, 보스턴 다이나믹스 그 백덤블링 하는 그것도 만드는데, 이 회사는 지금 하나, 2개 정도 로봇 생산하는데, 뭐 생산 설비라든지 연구 개발 확장 위해서 확장이 한 상장 준비 부분들을 좀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캐피탈 같은 경우에 이 투자 부분들 받았는데 100억 정도 투자를 유치를 했답니다. 최근에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여러 회사들, 뭐 메시코리아라든지 이런 회사에 투자 부분들을 하죠. 홍대라든지 어떤 지역 가보면 부릉이라는 오토바이 택배는 아니고 배달을 대행해 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 회사에 네이버가 아마 최근에 투자를 했던 걸로 제가 기다렸는데, 지나가다 우연히 봤어요. 차량들이 부릉해가지고 많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배달의 민족도 그런 서비스 부분들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 휴보 같은 경우에도 100억 정도 투자 유치를 했는데, 그때 적용했던 기업 가치가 700억 정도예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한 1000억 정도 상장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작년에 흑자 전환 부분들을 진행했고, 매출액이 전년 대비 한 200% 이상 증가를 하면서 플러스 되는, 궤도에 좀 올라가고 있죠. 궤도에 올라가고 있는데, 아무튼 신라젠이 그다음 삼성전자 플런트의 스타트업 부분 인수를 하면서 보여주는 위험자산이에요. 이것은 여러분들한테 딱 보여주는 실질적인 실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향후에 그냥 기대감이에요. 기대감. 주가 상승 부분도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크게 보면 기대감이냐, 실질적인 실적으로 베이스가 상승 부분들이 나오느냐. 물론 처음 투자하신 분들한테는 실질적인 실적 베이스 부분들을 가지고 투자하시는 퀀트가 아마 그런 케이스 부분들이 될 겁니다. 향후에 이제 그거 기반 관련된 부분들 처음 투자하신 분들에게는 그걸 좀 이제 안내하는 부분들을 진행할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아무튼 지금 시장 자체에서 이렇게 신라젠의 그 다음에 삼성전자의 이런 횡보 자체가 보이지 않는 건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걸 믿는 사람들은 미리 선행 투자 부분들을 하는 거죠.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기대감 부분들의 주가 상승 부분이 나오고, 이번에 정책적인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이건
결정난 게 아니에요. 그거 했다고 해서 실질적인 실적이 나오는 게 아니라 향후에 실적 자체가 증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미리 선반영 부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시간에는 이 삼성전자 플런트 스타트업, 그 다음 신라전의 47억 돈방석, 그리고 중요한 특례 상장, 신규 상장주, 관심권, 우리가 계속적으로 유동성이 많기 때문에, 유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기반 자체가 유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도노의 힘으로 끌어올린다면 아무도 뭐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런 움직임 자체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오늘 제가 이 내용을 전에도 한번 얘기를 드렸지만, 내용을 또 정리를 하다 보니까 너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전에도 한번 역사 관련된 부분들 아마 재미없으신 분들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뭐 이런 것까지 주식 투자하면서 뭐 알아야 돼 라는 생각 부분도 하실 수 있는데, 제가 뭔가가 먼저 뭐 재난이라도 뭐 이게 재난이라든 이런 거 될 때 미리 투영이 된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삼성전자 플런트 스타트업이라든 신라전의 어떤 기술 상장주가 가지고 있는 의미 부분에 주가 상승이 나왔다는 것은 향후에 우리가 이제 기술 특례 시장의 어떤 긍정적인 부분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처럼, 새벽에 이제 주 후반에 어떤 기사 부분들이 나왔냐면, 트럼프가 자꾸 지금 중동의 화약고를 건드는 모습들이 나와요. 돈 벌고 싶은 것 같아요. 중동의 화약고를 건드려서 무기 팔아먹거나 아니면 전쟁 붙여가지고 뭔가 기득권을 가져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주말에 또 내용 부분들을 좀 더 해서 살짝 뭐 저도 잘 깊은 내용을 아는 거나 여러분들 역사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대충만 아시면 돼요. 저도 그 정도 선에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그 정도 선에서 한 2번 정도 녹음 부분들이 좀 될 것 같아요. 내용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제가 요약되는 대로 추가적으로 다시 올려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방송에는 보이는 것만, 처음 투자하신 분은 보이는 것만 믿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중급, 중상급 정도 되면 지금은 보이지 않는데 앞으로 뭔가 보일 건가, 어떤 그림 부분들이 그려져 있을까 라는 부분에 관심권 부분도 저처럼 많은 관심권 부분도 두시면서 진행하시면 어떨까 라는 코멘트를 좀 드리면서 12월 첫 번째 이슈면의 주식 뉴스 공장 세 번째 방송, 보이는 거 믿을 것인가, 보이지 않는 건 또 믿을 것인가 라는 코멘트로 특례 상장 관련된 부분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버튼 많은 클릭 부분도 부탁드리면서 그 다음에 주변에도 많은 공유 부탁드리면서 세 번째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